오늘 연사부는 저희 학과에 새로 오신 조인찬 교수님이신데요. 조인찬 교수님은 학사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과학과를 나오셨고 박사도 포항공대 신소재과학과 이태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방막 및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효율 및 안정성 향상에 관련하여서 연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포스닥을 같은 교수님 이태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2년 7개월, 그리고 시카고 탈라핀 교수님 연구실에서 약 3년간 포스닥으로 계시다가 이번 달에 우리 학과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Overcoming Fundamental Limitations of Light Emitting Nanomaterials for Next Generation Display라는 주제로 세미나 해주시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찬 교수님 세미나 부탁드립니다. 네, 임재현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카이스트에 오게 된 조임찬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학과 정기 세미나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과 구성원 여러분들과 학생분들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Overcoming Fundamental Limitations of Light-Emitting Nanomaterials for Next Generation Displays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해왔던 연구에 대해서 그 발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발광 소재, 즉 emissive nanomaterials를 주로 다뤘는데 그거 나노마테리얼을 케미컬리 어떻게 잘 테일러링해서 LED에 응용해서 고효율과 고성능의 높은 스테빌리티를 가지는 LED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했던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인데 3D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먼저 최초로 연구하게 되었었고 나노 크리스탈 피닝 공정을 도입해서 페로브스카이트 방막의 방막을 균질화를 통한 효율을 높이고 나노그레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었습니다. 그 뒤로는 쿼사이트 페로브스카이트가 도입되어서 좀 더 페로브스카이트 LED의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었고 제가 포닥대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미틸 탈라핀 그룹에서 이너가닉 퀀텀 닷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서페이스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어떻게 퀀텀 닷을 패터닝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소자의 발광 효율에 저하 없이 성공적으로 잘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학원생 포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원 과정과 포닥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두 똑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학원 생활이 되겠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린 부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액티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교수님이 시켜서 이걸 하라고 해서 수행해서 마치 숙제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인 개개인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자각을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자신의 대학원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만 더 보람되고 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좀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더 이겨낼 수 있고 마음가짐이 좀 더 잘 준비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분 어쩌면 교수님들을 많이들 어려워하시겠지만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분들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질문을 받고 또 연구 주제에 대해 상의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수님도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는 교수님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들을 괴롭히세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디벨롭 해보고 싶고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찾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은 교수님께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나은 문제를 풀 수는 없는지, 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 부임하신 이광영 총장님이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약간 사소한 토픽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실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순식간에 1년, 2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1, 2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좀 얻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작은 프로블럼과 큰 프로블럼이 있는데 작은 프로블럼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좀 더 항상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지 대학원 과정 동안 포닥 과정 동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좀 더 과학계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본인에게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환으로 실험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요. 물론 계획을 잘 짜서 한다는 말이 쉽지만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그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에게 최대한 그 실험에 대해서 실험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연차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3번 할 실험을 한두 번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 아이디어 생각인데요. 저는 좋은 리서치 아이디어가 가만히 있어서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원생 때 좋은 생각 없나 하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고는 했었는데요. 방에 누워서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글을 읽고 최신 논문을 읽고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가만히 번뜩이는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방안으로서 피딩 소프트웨어 RSS 요새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고 더 교양원생 여러분이 어쩌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구글 스콜라라든지 피드데몬 같은 툴을 잘 이용하시면 원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골라서 이렇게 논문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좀 매일 논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리서치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좀 즐겨하는 건데 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메모를 적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잊어버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 바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시고 또 처음에 전연차 시절에 배울 때도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가면 분명히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적어 놓으세요. 작은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퀀텀 닷을 처음 발명한 루이스 브루스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과 연구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스와 데디케이션과 디시플린이 필요하지만 천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히 카이스트 학생분들과 다른 학생분들과 비교했을 때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재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학원 생활 하신다면 분명 모두 다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구 외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첫 파트는 메탈 할라이드 페rovskite 에미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퀀텀 닷을 어떻게 옵티컬 패터닝을 포토 레지스트 없이도 바로 해서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테크노,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더 고효율을 내고 어떻게 더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하이 퍼포먼스, 즉 퍼포먼스 위주의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닉 LED가 발전해온 경향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 퀀텀 닷 LED나 페로스카이트 LED에서는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용자의 경험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색순도를 더 중요시합니다. 색순도라는 그 디스플레이가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줄 때 그것이 더 자연색에 가까운 실질적인 색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비드 컬러 디스플레이와 또 최근 대두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AR, VR 디스플레이들에서 더 그러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광 소재가 되는 소재로서 사용되는 물질이 특성이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르가닉 LED도 분명히 좋은 물질이고 또한 색순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존 LCD에 비해서 많이 기여하였지만 그보다 더 혁명적으로 그러한 색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퀀텀 닷 LED와 페로스카이트 LED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색순도라는 것은 발광 스펙트럼이 얼마나 내로우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르가닉 LED를 살펴보았을 때 previous at half maximum, 즉 반치폭이 약 50나노 이상 수준이지만 퀀텀 닷을 사용한 LED에서는 약 20에서 30나노 수준으로 굉장히 감소할 수 있고 또 페로스카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나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색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비드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최근 또 그 효율 또한 오르가닉 LED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스카이트 물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ABX3 구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기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터 여기 우설에 있는 A는 오르가닉 암모늄이나 아니면 알칼리 세슘 캐다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센텀 메탈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트랜지션 메탈 캐다이온 같은 주로 나비온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X는 여기 옥타헤드라의 여기 꼭지에 해당하는 할라이드는 X는 할라이드인데 주로 브롬의 경우에는 그린 에미팅, 클로린의 경우에는 블루 에미팅, 그리고 아이오딘의 경우에는 레드 에미팅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로스카이트 구조를 통해서 3D 큐빅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런 페로스카이트 물질은 사실 LED로서 사용되기 전에 다 아시다시피 솔라셀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13년부터 페로스카이트 솔라셀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로스카이트 물질 자체가 absorption coefficient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전도도가 되게 좋은 물질입니다. 찰킬러 모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엑스톤 바인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하가 엑스톤이 잘 분리될 수 있고 또한 엑스톤 디퓨전 랭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솔라셀로서는 거의 아이디얼한 머티리얼이라고 스테빌리티만 제외하면 아이디얼한 머티리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퍼블리케이션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약 2019년에는 약 PC가 싱글 셀의 경우에 25.2%까지 향상되고 또 최근에는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페로스카이트 물질이 LED로서는 왜 좋은 걸까요?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에미션 스펙트럼의 반치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previous at half maximum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컬러 영역을 색의 영역을 CIE 스페이스라고 컬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색상 영역에서 요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것이 RGB 색상 각각 색상인데 그 삼각형 내부에 해당하는 영역이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될 수 있는 색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RGB 서브픽셀이 조합돼서 색상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올가닉을 쓰는 경우에 비해 50나노인 경우에 비해서 풀리셋 하프 맥시멈이 떨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색 영역이 아주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로스카이트 에미터 자체도 LED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물질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다른 특성으로는 왜 어떤 것이 좋길래 페로스카이트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래서 기존 올게닉이나 뭐 퀀텀닷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은 사이즈 이펙트가 없습니다. 사이즈 이펙트가 엄밀하게 말하면 없진 않습니다. 사이즈 이펙트라는 것은 여기서 퀀텀 사이즈 이펙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퀀텀닷의 경우에는 일정 다이아메터가 엑스턴 보어 레디어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생겨서 밴드갭이 변하게 되는데 페로스카이트 에미터의 경우에는 물론 그 똑같은 현상은 있지만 그 결정이 그러한 엑스턴 보어 레디어스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높은 색순도와 높은 발광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가닉과는 달리 차지 모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코스트가 굉장히 이 두 물질에 비해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색 조절이 그냥 미카니컬리 믹싱만 하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컴포지션 컨트롤에 의해서 컬러가 변하는 것이지 이게 퀀텀닷처럼 사이즈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색상을 변화시키기에 용이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페롭스카이트 LED가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효율이 낮았습니다. EQE가 0.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QE가 1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연구실이 가장 리차드 프렌드 그룹과 같이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하였고 2014년 8월에 리차드 프렌드가 선수를 쳐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논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달 후에 저희 연구실 논문이 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발전이 느리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로스카이트 물질이 이렇게 좀 EQE가 초반에 낮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트림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물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룸 템퍼레처에서 발광이 제한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스터디에서 저온에서 발광이 잘 된다는 논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발광 소자를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레처에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룸 템퍼레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광 소재의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EQE 디바이스에서의 페로스카이트 LED EQE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In-situ fabrication of nanocrystal, 즉 나노크리스탈 피닝이라는 공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페로스카이트의 그레인 사이즈를 굉장히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나노그레인 수준으로 줄여서 스페이셜 컨파인먼트를 통한 발광 효율의 증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기반했냐고 말씀을 드리면 라머 뉴클레이션 티어리에서 기반하였습니다. 즉 페로스카이트의 스핀 코팅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페로스카이트가 DMSO 프리커서가 DMSO라는 오르가닉 솔벤트에 녹여서 스핀 코팅을 하게 되면은 DMSO가 점차적으로 증발하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스캐터된 페로스카이트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로스카이트 그런 크리스탈리제이션 과정이 그래서 스핀 코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라머의 뉴클레이션 티어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커스의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고 그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이상일 때 뉴클레이션과 그로스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뉴클레이션이 많이 이 페이스 2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빠르게 급격하게 인크리스 할 수 있다면 뉴클레이션 덴시티를 더욱더 높이고 그로스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좀 더 작은 그레인을 좀 더 균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나노크리스탈 피닝이 무엇이라는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닝하고 있는 페로스카이트 물질에 안티솔벤트를 떨어뜨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티솔벤트로는 또는 페로스카이트 솔라셀과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페로스카이트의 그레인 사이즈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낮은 클로로폼과 같은 솔벤트를 사용하게 돼서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최대한 높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 크리스탈 그로스 이니비터 물질을 첨가하여서 크리스탈 그로스 레이트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비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줌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핀 코팅에서 DMS가 서서히 증발함에 따라서 페로스카이트의 결정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라다가 안티솔벤트 드리핑을 통해서 클로로폼과 TPBI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DMS 솔벤트를 씻겨 나감에 따라서 페로스카이트가 즉각적으로 뉴클레이션 더 많이 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한 이런 TPBI 애디티브에 의해서 추가적인 그로스가 막아지게 되므로 좀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는 페로스카이트 그레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나노크리스탈 피닝 공정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그래서 페로스카이트의 그레인 사이즈에 따라서 그 발광 특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랑 이렇게 한 100나노 에버리지 다이아미터가 한 99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페로스카이트 그레인의 경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필름의 퀀텀 일들을 재보면 3%에서 36% 정도로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더 같이 컴바인돼서 했던 것이 이런 페로스카이트 프리커서 간의 레이시오를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했을 때 더욱더 그러한 발광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같이 발견하였었고 또한 더불어서 Self Organized Conducting Polymer Anode를 적용하였을 때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많이 HIL 홀 인젝션 레이어 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PSS 전도성 고분자에다가 Perforated Ionomer를 섞어서 Work Function Tunable 파트와 Conduction 파트가 자연적으로 Self Organization에 의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프로파일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홀 인젝션이 더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에미션 레이어 서페이스에서 엑스톤이 퀸칭되는 효과를 막아줄 수 있고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SOCP 애노드를 ITO PSS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ITO의 PSS를 깔 때 부작용인 인듐과 TNM 디퓨전을 막아줄 수 있어서 효율을 더욱더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로스카이트 LED의 효율을 기존의 컨트롤 디바이스가 0.002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을 한 42.9 칸델라 암페어까지 향상시켰고 기존의 프리비어스 프로그레스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향상이 브렉스루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 오르가닉 에미터에 대비했을 때 페로스카이트 에미터가 더 큰 캘리겜 색 영향을 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리고 페로스카이트 LED 효율이 기존의 올가닉 LED나 퀀텀 다이트 LED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것이 산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페로스카이트 물질은 또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혹시 빛과 반응하였을 때 옥시젠과 메디에이티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한 분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열에 굉장히 취약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간-like SiCation, 즉 좀 더 벌키한 오르가닉 캐다이온 물질을 사용해서 LED를 만듦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쿼사이2D 물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3D 페로스카이트 물질을 사용했을 때는 주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메틸 암모늄 캐다이온이 사용되는데 그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좋고 또 소자에 적용했을 때 EQA가 굉장히 높지만 스테빌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D layered structure, 즉 이러한 벌키 암모늄만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2D 구조가 형성이 자연적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서 스테빌리티는 높아지고 엑스톤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서 좀 더 발광 효율이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모빌리티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자에선 사실상 사용하기가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쿼사이 2D 페이스를 만들면서 에너지 퍼널링 현상이 일어나서 좀 더 방막에서 페로스카이트 방막에서 좀 더 발광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소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페로스카이트, 쿼사이 2D 페로스카이트 LED가 또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한 층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포지션 하였을 때 디렉셔널리 그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차지 트랜스포트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남기존에 개발했던 나노 크리스탈 피닝 공정을 사용해서 그러한 결정화를 컨트롤했을 때는 좀 더 향상된 차지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노 크리스탈이 기존에 이렇게 얼라인된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randomly oriented 아이소트로픽 나노 크리스탈을 형성해서 그러한 차지 트랜스포트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논문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페로스카이트가 굉장히 색순도는 좋은 물질이었지만 사실 발광 소자로서 거의 가치가 없는 물질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저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스테빌리티와 이피션시를 향상시켜서 그런 페로스카이트가 퀀텀 닷 LED와 아니면 오르가닉 LED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도 필요한 그런 소자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퀀텀 닷의 패터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퀀텀 닷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그 사이즈가 엑스턴 보어 레디어스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 또는 퀀텀 사이즈 이펙트가 생겨서 에너지 레벨이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좀 발광 효율이 상승하고 색순도가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퀀텀 닷들은 서피스 리간드에 의해서 패시베이션이 되게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리간드로서는 오일릭 애시드나 올레라민 아니면 트리옥틸포스핀 옥사이드와 같은 되게 롱체인 리간드에 의해서 많이 패시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서피스 리간드들은 서피스 디펙트를 패시베이션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퀀텀 닷이 용액 상태에서 콜로이달리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퀀텀 닷 디스플레이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지금 삼성이 퀀텀 닷 LED라고 QLED 디스플레이라고 많이 선전해서 상용화된 디스플레이는 실질적으로 이런 퀀텀 닷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기반이 아닙니다. 그냥 퀀텀 닷 인핸스먼트 필름이라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베리어 필름과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백라이트 기존의 LCD에서 쓰이던 백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색순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퀀텀 닷층을 한층 깐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 지금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퀀텀 닷 컬러 컨버전 또는 퀀텀 닷 컬러 필터라고 퀀텀 닷 자체를 패터닝을 해서 컬러 필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옐로우 포스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퀀텀 닷에서 한번 컬러 필터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옐로우 포스퍼에 의해서 그렇게 색이 좋지는 않은데 근본 레드 퀀텀 닷이나 그린 퀀텀 닷을 컬러 필터 자체로 사용해서 좀 더 높은 색순도와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제너레이션 3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퀀텀 닷 일렉트로루미너센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QLED를 진짜 genuine QLED를 디스플레이에 사용해서 마치 OLED 디스플레이처럼 진정한 QLED 디스플레이가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QLED의 효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삼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테빌리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미래에는 어떤 퀀텀 디스플레이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퀀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이런 퀀텀 닷이 인핸스드해서 색순도를 향상시키는 타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패터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높은 인테그레이션 덴시티를 가지는 퀀텀 닷을 이렇게 잘 패터닝을 할 것이냐가 그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AR, V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픽셀 덴시티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서 Y축은 서픽셀 루이스 피치인데 그래서 지금 약 살펴보면 여기 X축은 픽셀 덴시티 PPI 즉 픽셀 퍼 인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약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픽셀과 픽셀 간의 간격이 한 20 마이크로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잉크젯 프린팅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최근 삼성이 잉크젯 프린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작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고해상도의 하이 컬러 큐리티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색다른 기존과는 다른 잉크젯 프린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다른 패터닝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마이크론 레졸루션 또는 서브 마이크론 레졸루션을 가지는 퀀텀 닷 레이어를 형성의 패턴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퀀텀 닷 패턴을 효과적으로 그럼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디스플레이에 응용되기 위한 퀀텀 닷 패터닝 기술의 리퀘어먼트를 살펴보면은 먼저 레졸루션이 굉장히 당연히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퀀텀 닷 패턴이 굉장히 유니폼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런 포토리소그래피는 당연히 디포지션, 이베포레이션 기반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존에 이미 다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루션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모양이 완전 균일하지는 않은 필름을 형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라면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이즈가 수 마이크로가 되고 원 마이크로가 되고 서브 마이크론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바뀌는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됩니다. 이는 소자의 신뢰성 문제, 디스플레이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퀀텀 닷의 포토루미너스 퀀텀 일드와 QLED에서의 그런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퀀텀 닷 패터닝을 했는데 발광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미트리 탈라핀 그룹, 제가 포닥으로 있었던 그룹에서는 2017년에 그런 퀀텀 닷을 어떻게 포토 레지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패터닝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Direct Optical Lithography of Functional Inorganic Nanomaterials라고 즉 줄여서 돌핀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즉 포토리소그래피와 같이 그 패터닝 기술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터닝 기술이 가지는 특징은 그 퀀텀 닷 잉크 자체가 포토센시티브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센시티브한 리간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 레지스트가 없이도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포토 레지스트를 까는 공정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지만 돌핀 패터닝 기술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그러한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포토 레지스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 측면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패턴의 유니포미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층을 쌓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포토 레지스트 공정이 여러 번 들어가야 되게 되는 또한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요.
이 돌핀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이 한번 패터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층을 또 깔아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노 크리스탈을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리간드 스트럭처를 가진 포토센시티브 리간드를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딥UV나 I라인, H라인, I라인은 365나노, H라인은 405나노인데, 그리고 비지블까지 다양한 익사이테이션 소스를 통해서 패터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돌핀 패터닝 방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기존의 한계점은 발광 소재를 패터닝할 경우, 즉 루미네센트 퀀텀 닷을 패터닝할 경우에는 발광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패터닝 공정을 하지 않더라도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논문을 보았을 때 약 55% 이상의 감소하였고, 약 2019년 기술로도 다음 제너레이션 2 기술로도 40% 이상의 퀀텀 일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토 패턴업을 emissive 나노크리스탈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잉크를 개발해서 이게 페로스카이트가 아니라 퀀텀 닷 필름에서 인시튜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러한 패터닝이 가능하게 되는 스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시면 어떠한 코어쉘 퀀텀 닷을 사용하였냐면은 캐드미움 셀레나이드 기반의 퀀텀 닷을 사용하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코어와 쉘의 구분이 약간 그레디언트가 있게 되는 그레디언트 코어 쉘을 합성해서 사용하였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가장 중요하게 포토에시스 제너레이터라는 물질을 첨가하여서 기존의 콜로이달 스테빌리티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발광률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잉크를 제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서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페이스에서의 인시튜 리간드 익스체인지 공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퀀텀 닷의 패턴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구체적으로 퀀텀 닷 솔루션 잉크를 도포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UV를 조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인솔루블하게 바뀌게 되어서 똑같은 디벨로퍼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톨루엔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면 톨루엔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기존의 퀀텀 닷에 디포지션된 퀀텀 닷은 솔루블 하지만 UV가 조사된 부분은 인솔루블 하기 때문에 패턴이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이러한 인시튜 리간드 익스체인지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MBT라는 포토에시스 제너레이터가 빛을 조사하게 되면 클로린 라디컬을 형성하게 되고, 클로린 라디컬이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HCl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HCl이 인시튜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N이 왜 그렇게 이노베이티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존 공정,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정과 보다 훨씬 심플하고, 하지만 포토리소그래피와 같은 레졸루션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장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저는 이러한 돌핀 공정이 1마이크론 수준까지 마이크로 EL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 돌핀에서 굉장히 리간드 익스체인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퀀텀 일드 드랍이 아주 컸는데, 그것을 약 10 솔루션에서는 약 10% 정도, 15% 정도 감소를 하도록 만들었고, 필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패턴이 되는 퀀텀 닷 필름의 경우에도 기존 오리지널 퀀텀 일드를 약 75%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PN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응용 가능한 이유는 이런 RGB 유니버셜한 그 특성 때문입니다. 즉 멀티매티리얼 패터닝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 응용에 있어서 한계점이 없습니다. 또한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디바이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성이 더 큽니다.
또 이런 기술은 실질적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나노 패턴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한 스터디로는 이런 지안 판이라는 친구와 같이 스터디를 하였었는데, 이러한 돌핀 공정을 좀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에 적용한다면 좀 더 어드밴스드 포토닉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옥사이드 파티클을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고 돌핀 공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레이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멀티 레벨 패터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포토닉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을 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패터닝 기술이 그러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퀀텀 닷을 이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된 과제였지만, 저는 돌핀과 그걸 개선한 PN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실 명칭을 Next Generation Optoelectronic Nanomaterials Lab으로 NGON 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카이스트에서의 비전은 새로운 클래스의 optoelectronic 나노 물질을 surface chemistry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리서치 필드를 파이오니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사용되던 페로스카이트나 퀀텀 닷과 같은 물질들이 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를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학원생과 학부생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연구를 할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노가닉 퀀텀 닷과 페로스카이트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서피스 케미스트리를 조절하고 리간 특성, 컴포지션, 그리고 쉘과 디멘션 컨트롤을 통해서 소자에 응용하고 또한 패터닝과 3D 프린팅 공정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3D 프린팅의 경우에도 그냥 폴리머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노 크리스탈 자체가 3D 프린테이블하게 만드는 연구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그런 프린팅을 통해서 재현하고, 또한 그런 프린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한 패터닝 공정을 통해서 좀 더 디스플레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LED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LED 특성 자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스트럭처의 변화에 따라서 소자에서 어떠한 특성이 바뀌는지, 즉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래에 구현될 Everywhere Display 또는 Intelligent Display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인찬 교수님 좋은 세미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있습니다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고, 호명되시면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가산점이 1점이고요. 채팅창에 바로 질문하시면 가산점이 0.5점이라고 합니다. 최현준 학생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질문 드릴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폴로리소그래피는 나노미터 사이즈의 패터닝을 위해서 EUV 수준으로 짧은 파장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돌핀 기술은 어느 정도로 짧은 파장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로 작은 크기까지 패터닝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포토센시티브한 물질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그 포토센시티브한 리간드 또는 애디티브가 만약에 365나노에서 익사이테이션 돼서 포톨라이시스가 일어나는 물질이라면 그쪽에서 사용될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딥 UV 쪽이나 더 낮은 UV 쪽에서 익사이테이션 돼서 포톨라이시스 되는 물질이라면 그쪽에서 사용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더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EUV와 같이 되게 익스트림 UV를 사용하면은 그 물질 자체가
퀀텀 닷 물질 자체가 디그라데이션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테크놀로지에서는 그것이 사용돼서 별로 문제가 없지만 나노 물질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점이 크게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창민 학생도 질문을 줬는데요. 강연 감사드립니다. 강연의 본 주제와는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강연 초반에 대학원 생활을 위한 팁 부분에서 항상 크고 중요한 문제를 탐색하고 작은 문제는 빠르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연차 대학원생의 경우 현재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가 작은 문제인지 중요한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전연차 시절에는 그것이 어떻게 빨리 쳐내야 되는 문제일지 좀 더 해결해서 좀 더 디벨롭해서 좀 더 높은 하이 임팩트 저널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당연히 안 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을 괴롭히세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플랜을 상의하세요. 분명히 환영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한번 1년의 프로세스를 논문 쓰는 프로세스를 겪어봐야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갑자기 처음 아무것도 안 해본 논문을 안 써본 학생이 갑자기 네이처 논문을 쓰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작은 일을 제가 빨리 쳐내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큰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트레이닝을 거쳐서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사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트레이닝 그런 한번 1년의 프로세스를 겪어서 최초의 첫 논문, 1자전 논문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나은 문제를 탐색해서 교수님을 과 많이 상의해서 좀 더 나은 문제를 찾아서 좀 더 큰 논문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께 당연히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 좀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동환 학생이 질문해 줬는데요.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우철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오동환입니다. 제가 산화물질에 대해서만 공부하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페로스카이트 옥사이드에서 RP 페이스 물질의 경우 AbO3 나노 페로스카이트 레이어 이외에 생기는 락소 틴트 레이어가 인터시럴 사이트의 산소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어 산소 전달을 위한 하이웨이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산소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물이 아닌 할라이트 페로스카이트에서도 위와 비슷한 현상이 보고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크리스탈의 어레인지로 인한 저하가 아닌 한 유니셀 내부에서도 전자 전도성의 향상이나 음이온의 확산이 잘 되어서 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운드가 좀 좋지 않아서 정확히 잘 듣지는 못했는데요. 보면 그 채팅창 대충 보시면은 이해했습니다. 채팅창 예. 보시면은 있어요 질문. 잠시만요. 네. 좀 사운드를 작게 해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어떻게 했죠? 예,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옥사이드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페로스카이트 옥사이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페로스카이트 물질도 그 그레인이 형성되게 되면 그 그레인의 계면이나 또 그레인 레벨이 아니더라도 그런 A사이트 캐다이온이나 좀 더 벌키한 머티리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 전도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옥사이드 페로스카이트에서 방금 전자 전도성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산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페로스카이트에서는 그것이 할라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할라이드가 그 전자를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익사이테이션 되거나 아니면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할라이드 페로스카이트랑 옥사이드 페로스카이트의 본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더 할라이드 페로스카이트 레티스가 좀 더 불안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런 할라이드가 마이그레이션을 잘
해서 그러한 것들이 디펙트로 작용해서 발광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믹스드 할라이드의 경우에는 또한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발광하는 색이 달라지니까 좀 더 중간 예를 들어서 녹색과 적색이 있으면 그 중간 색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빛을 쪼여버리면 이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할라이트 페로스카이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상황한 역성은 좋지 않고 상당히 또한 그러한 것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서페이스를 어떻게 패시베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좀 원하는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황인국 학생 뮤트 끄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황인국인데요.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네, 저는 염지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황인국입니다. 펜 과정에서 PR 마스크 쓰는데도 1마이크로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그 잉크의 한계가 아니라 제가 썼던 옵틱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했던 것은 가장 그러한 기술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그냥 포토 마스크를 써서 빛을 바로 쬐인 다음에 패터닝 했기 때문에 그 포토 마스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포토 마스크가 1마이크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하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빛을 그런 식으로 옵틱스를 잘 조절해서 좀 나노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잘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재우 학생도 올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first 그리고 second generation 도핑 기술의 공통적인 한계점이 이미 리간드 익스체인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PL 퀀텀 일대 감소라고 이해했는데 리간드 익스체인지 시 퀀텀 일대가 감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롱체인 리간, 그러니까 올레익 애시드와 같은 물질에 의해서 서페이스가 패시베이션이 됐을 때 이게 짧은 예를 들어서 뭐 부틸아민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패시베이션이 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패시베이션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이 좀 숏 리간드일수록 좀 잘 서페이스를 커버리지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디펙트를 잘 다 패시베이션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일수록 또 콜로이달 스테빌리티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스테빌리티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또 퀀텀 일드 저하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학생분들 또는 교수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조임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임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